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그리고 몸이 아프신 환우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여러 편 찍어 올렸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궤양성 대장염, 또 크론병, 를 중심으로 해서 몇 편 찍어 올렸는데, 오래간만에 제가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간 시간이 좀 흘렀고, 또 저도 많은 환우들을 케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궤양성 대장염, 그리고 크론병, 이런 염증성 장기나 환우들을 많이 케어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굉장히 치료 효과 뭐 다 좋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중에서 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몇 편만 뽑아가지고 우리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잘 들어보시고, 내 병이 또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하면 병원에서 평생 약을 먹으라고 하는 병인데, 이런 병이 이렇게 치유가 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전부 다 실제로 일어났던 케어 사례, 환우들 케어 사례를 직접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치의 거짓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케어가 됐던, 치유가 됐던 부분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래 그 5월달에 작년이군요. 지난 2019년 5월달에 부산에 사는 30대 초반의 궤양성 대장염 환우하고 인연이 되었습니다. 이 환우는 진단받은 지는 한 2, 3년 정도 됐는데요. 뭐 다른 환우들처럼 그렇게 복통, 배변장애, 혈변 뭐 이런 증상이 있었고요. 좀 특이했던 점은, 다른 환우랑 좀 특이했던 점은 보통 이런 환우들이 약을 먹고 병원 치료를 하다가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되게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이 환우 같은 경우는 그 아사콜 펜타사라고 하는 항염증제 1차적으로 처방하는 약이 있는데, 그걸 먹고 부작용이 역시 왔는데, 부작용이 다른 환우들보다 굉장히 무거운 그런 병이 왔어요. 췌장염이라고 하는 그런 부작용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우들 다 아시다시피 이 췌장염은 사실은 대장염보다 더 무서운 병입니다. 이게 우리가 궤양성 대장염은 관해와 활동기를 반복하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여러 가지 고통을 주지만, 사실 직접적으로 생명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췌장염은 우리가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치료를 하지 못한다면 췌장암으로 가서 생명을 바로 위협하는 그런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금식과 수액 등의 이런 처치를 하면서 간신히 진정을 시켜놓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은 우리 몸에서 그 인슐린 분비를 담당하고 있고, 또 소화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인슐린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당뇨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런 췌장염이 있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조금 가식을 해도 문제가 생기고, 또 재발하고, 또 만성 췌장염으로 하게 되고, 또 췌장암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췌장암 같은 경우는 여러 암 중에서 예후가 가장 좋지 않은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망률이 제일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무서운 진짜 대장염을 잡으려고 하다가, 궤양성 대장염을 잡으려고 하다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엄청난 병의 부작용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너무나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었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환우들, 우리 옛날 속담에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가상간을 태운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딱 이 경우가 딱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해왔지만, 우리는 의사가 처방하는 약이 이것밖에 답이 없는 줄 알고,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 줄 알고 먹지만, 복용을 하지만, 결국 그게 이런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강조를 많이 했지만 이게 정말 제대로 딱 걸린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너무나 잘 나타내는 그런 제가 항상 강조했던 현대의학 치료의 문제점과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정말 잘 나타내는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환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잘 됐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약이냐 하면, 자, 만약에 이 약의 부작용으로 처장님이 오지 않았다면 이 환우는 계속해서 병원 치료를 했을 것입니다. 뭐 항염증제, 뭐 스테로이드, 면역제제, 뭐 생물학제제까지 했겠죠. 평생을 그렇게 약을 먹으면서 부작용과 또 활동과 간해를 반복하면서 계속 삶의 질이 떨어졌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 환우는 더 이상 약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처장님이 왔기 때문에 병원약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무조건 다른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는 것이죠. 그 상황이 오히려 이렇게 질 높은 자연영양치유, 정말 현존하는 괴양성 대장염 최고의 치유법인 자연영양치유와 인연이 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치유가 다 된다면 저도 그렇게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렇게 된 게 정말 다행이었다. 전화위복이 되었다. 만약 당신이 췌장염이 부작용이 오지 않았다면 이렇게 질 좋은 괴양성 치유법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평생 그렇게 질이 낮고 정말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인데 차라리 잘 됐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환우 같은 경우는 다른 환우랑 틀린 점이 분명히 이 부분이었고, 또 하나 두드러진 점은 뭐냐면 치유의 어떤 시간이 있습니다. 치유의 시간. 정말 제가 20년 전에 제가 그 피가 철철 나는 그 상황에서 병원 약을 먹지 않고 정말 음식으로 그렇게 일주일 열흘이 지나니까 피가 잡히기 시작해서 정말 2달 만에 살이 10kg가 쪘는데, 그때 정말 제가 받았던 느낌은 와, 이거 정말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음식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 환우들 치유할 때마다 20년, 20수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기적을 그때마다 느끼고 있는데, 이 보통 집중적으로 이렇게 케어를 해주게 되면 이 자연영양치유의 장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치유 기간이 정말 짧다는 것이죠. 다른 치유법에 비하면. 다른 치유법들 제가 많이 들어봤지만 뭐 하미원 6개월 먹으세요, 뭐 돈 1,000만 원 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도 치유 효과를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이런 게 태반이었거든요. 뭐 수많은 훌륭한 그런 좋은 대처약이 많이 있지만 정말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에 관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효과를 내는 방법을 저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가성비가 정말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 환우의 케이스는 그 중에서도 최고였습니다. 신기록이었습니다. 정말 부산에 내려가서 이 환우가 부산에 살았기 때문에 온 가족과 미팅을 하고 치유의 모든 것을 알려주고, 다음날 서울에 올라와서 다음날 만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전화를 주고받았는데, 그 몇 시간 만에 정상이 호전이 됐다는 것이죠. 너무나 놀랐습니다. 정말 이 환우 같은 경우는 하루에 3, 4회 이상의 화장실을 가야 됐고요. 복통이 있었고요. 그 다음 혈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정말 불과 하루도 지나기 전에 몇 시간 만에 좋아졌다고 하는데 너무나 경악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뜻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됐을 때 이 가족의 반응은 너무나 기뻤겠죠. 기쁘면서도 사실은 약간 멍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어떤 내막이 있었거든요. 이 젊은 환우는 사실 궤양성 대장염을 치유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연영양치유를 아버지부터 처음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버지가 답답해서 제가 유튜브에 찍어 올린 동영상을 보고 또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자연영양치유를 알게 돼서 연락이 왔는데, 이 환우는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젊은 환우는 그런 방법이 어딨냐고 세상에. 그렇지만 아버지가 이 자연영양치유의 논리적으로 유효성과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성적으로 설득을 한 뒤에
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반신반의했기 때문에 하루 만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런 너무나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니까 이게 멍했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루 만에 다시 통화를 하게 됐는데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살짝 떨리더라고요. 전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불과 2일 전만 하더라도 제대로 정말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부분에서 의심하고 미심쩍었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예, 너무 극적인 반전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강력한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이런 치유 효과를 매번 보는데 환우를 케어할 때마다 보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강력하니까 이게 반대급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서울의 그 메이저 병원에 수십 년 동안 의학을 공부했던 의학 박사들이 최첨단 의료기기를 갖다 놓고 예? 그렇게 환우들 케어하는데도 이런 효과를 내지 못하는데 음식과 영양식품으로 이런 효과를 하루 만에 냈다고 하면 이걸 누가 이게 정상적인 이성으로 믿을 수 있겠냐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팩트라는 것입니다. 예. 왜냐? 음식은 곧 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환우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관가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예. 히포크라테스가 이야기했듯이 음식은 곧 약입니다. 허브라고 하죠. 예. 그래서 너무나 정말 드라마틱했던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정말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정말 많이 느꼈던 것들은 뭐냐면 이 환우를 케어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은 와 어쨌거나 간에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 자연영양치유까지 이끌어오는 부분이 힘듭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예. 이 환우의 케이스도 안 할 뻔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설득을 하고 또 저도 설득을 하고 해서 간신히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이 자연영양치유까지 이끌어오게 하는 부분이 고비입니다. 고비. 이 고비만 넘어가면 8구능선, 9구능선을 넘은 것입니다. 예. 이미 수많은 환우들 저에서 자연영양치유의 유해성은 이미 검증이 다 끝났거든요. 임상시험이. 임상 검증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케이스를 보면서 제가 많이 느꼈던 거는 집안에 궤양성 대장염이든 크론병이든 혹은 암이든 난치병 환자가 한 명 있는 집안은 온 가족이 거신과 걱정에 쌓이게 되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웠던 점은 제가 많은 환우들을 그간에 정말 상대하고 상담하고 케어하고 하면서 느꼈던 건 이 치유법을 왜 우리가 옛날에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됐죠? 만장일치제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구성원 모두가 다 찬성을 던져야지 만장일치로 법안이 통과되고 그 일이 행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민주주의의 만장일치 제도는 아주 좋은 방법이지만 불행하게도 이 자연영양치유에서도 그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좋은 어떤 사례가 아니라는 거였죠.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집안 사람들 중에서 성향이 다 틀린데 4명, 5명 이상 되는 모든 집안 식구들이 다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한다면 그 아픈 환우는 이 자연영양치유 내지는 심리영성치유 또 제가 하는 자연치유를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은 정말 인생을 전환한 모멘텀에서 이 고비에서 이 자연치유를 문턱까지 갔다가 치유의 문턱까지 갔다가 이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사례도 많이 겪었고요. 그래서 이 환우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기의 생명과 목숨은 다른 사람이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혹은 자식이 아픈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고요. 부모가 아픈 자식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 인생은 주도적으로 자기가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우들 소신이 생기신다면 옆으로 돌아보지 마시고 뒤로 돌아보지 마시고 그냥 앞으로 전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고 아니면 다시 양양을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제가 인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There is nothing to lose라고 하는 영어 표현인데요. 이럴 게 없다는 것이죠. 한번 해보고 맞으면 이거 대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생 약 먹어야 되는 분이 이거 약 안 먹는다고 하면 대박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용기를 내서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모든 성취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수많은 성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성공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도전하지 않고 용기를 내지 않는 사람은,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열매를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를 내서 저에게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제가 고통이 없는 질 높은 건강한 삶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에 보시면 블로그 홈페이지 지금 곧 오픈될 것입니다. 블로그와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환우하고 톡을 주고받았던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5월 19일 날 미팅을 했던 그 카톡의 날짜가 나와 있고 5월 30일 날 하루 만에 채팅을 하면서 주고받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증거 자료입니다. 하루 만에 좋아졌다는 증거 자료입니다. 예. 이거 조작할 수 있겠습니까? 조작 불가능합니다.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배변 횟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4, 5회의 배변 횟수가 하루 한 1회로 정상으로 돌아왔고 풀어졌던 변이, 설사형 변이 형체가 갖춰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복통이 사라졌습니다. 또 피가 줄어들었습니다. 놀라운 호전이 단 하루 만에 일어났습니다. 하루도 안 되는 시간 만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환희를, 기쁨을 정말 한번 여러분, 극적인 기적을 여러분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톡에서 우리가 기쁨을 주고받았던, 축하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톡으로 주고받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 환호는 아까 이야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저한테 큰 의미가 있는 환호였습니다. 첫 번째, 현대의학의 양력을 복용하다가 궤양성 대장염보다 더 무서운 췌장염의 부작용을 얻었던 환호였고, 두 번째,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하루 만에 증상이 호전됐던 정말 믿어지지 않는 치유 효과가 같은 제가 케어했던 환우 중에서 제일 빠른 시간 내에 좋아졌던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결국 이 환우는 대장염 잡았죠. 그 무섭다는 췌장염도 잡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이 일석이조, 일타이피, 또랑치고 가재 잡고 또랑치고 가재 잡고 그런 표현을 쓰죠. 마당 쓸고 돈 줍고. 예, 이런 경우에 우리 여러분도, 우리 한우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시는 한우 여러분과 보호자 되시는 분들, 이런 상황을, 이런 일을 꼭 맞이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 한우의 설명에 대한 사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